안녕하십니까. 주식 알고 투자하자 주알투의 윤정두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은 다소 밋밋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장 속에서도 상한가 종목,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 상한가 종목 나와줬죠. 지난 금요일 25일에는 일동제약이 시가총액 1조 이상에서 상한가를 잡아줬다면요. 오늘 기준에서는 대한전선이 거래대금 최상위 3위에 올라서면서 상한가 진입을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의 상한가의 흐름, 여러분들 계좌에 넣으셔서 불기둥 만들어내실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기준의 교육은요. 대한전선이 과연 장중에 포착해서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느냐. 상한가까지 진입되는 2조 3천억짜리의 종목에서 수익이 발생될 수 있었느냐. 거기에 일동제약이죠. 지난 2월 3일, 2월 7일, 그리고 2월 25일, 그리고 나서 3월 25일에 또 상한가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전거래일에는 22%의 변동성 확장이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동제약도 그렇다면 계속 들여다볼 수 있느냐. 그 기준, 변동성 매매의 기준에 대해서 오늘 그 해답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시장 본격적인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위치죠. 그 본격적인 랠리를 위해서 주도업종군, 금융지주사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KB금융까지 오늘 준비했습니다. 자, 50분 동안요. 힘차게 달려보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종목, 그 종목에서 대한전선, 일동제약처럼 상한가 종목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부터 50분 동안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자, 1월 이후의 흐름입니다. 1월 이후에 1월 3일부터 여러분들께 오픈을 해드린 종목이고, 그 오픈해드린 종목군에서 오늘 또 변동성이 나왔던 종목은 일동제약인데, 일동제약은 오늘은 제한적이었죠. 한 6%의 등락 범위. 금요일에 상한가, 그리고 3월 30일 날 22%의 변동성, 장중 변동성.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는 대한전선의 흐름이 상한가까지. 거기에 이제 SN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찍고 눌림목이에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입니다. 그것도 수급이 뒷받침되면서. 거기에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와우, 대단하죠. 6만 원 선에서 계속 지지공방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윗방향으로 움직여주는 흐름. 20거래일 고점뿐만 아니라 52주 고가를 넘길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KB금융을 왜 들여다봐야 되는지 오늘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중에서 대한전선에 대해서 글쎄요. 시장에서 오늘 대한전선의 이 상한가 부분이 왜 상한가인지에 대해서 해석을 제대로 해놓은 쪽은 제한 쪽입니다. 윤정두도 마찬가지예요. 대한전선 왜 상한가예요? 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어요. 사실상 저평가도 아니죠.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확인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죠. 거기에 유상증자 물량이 들어왔잖아요. 사실. 유상증자 물량이 들어왔는데 오히려 거꾸로 상한가를 갑니다. 그러니까 냄새는 나죠. 어찌됐든 대한전선이 상한가를 들어가다 보니 이슈 부분이 많이 나타나긴 합니다. 그래서 한진칼 지분을 넘겨받아서 대주주로 올라섰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구리 가격의 상승, 그 부분 때문에 대원전선도 같이 움직였죠. 근데 대원전선은 시가총액이 1,600억. 25% 오르고 1,600억. 근데 대한전선은 상한가 가서 2조 3천억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거래량이 충분히, 거래대금이 충분히 터진 종목에 또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의 상한가. 오늘 기준에서는요.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드렸던 요 2차 전지, 이 종목군들의 변동성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죠? 시가총액 코스닥 3위,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 7위입니다. 와, 대단하죠. 그러니까 1조 이상짜리 종목이 지금 현재
몇 종목이에요? 273개 종목이 1조 이상이다 표시되어 있잖아요. 적지 않은 종목이 1조 이상입니다. 그 종목에서 수익을 잡아내자는 거예요. 1조 이상짜리에서 특히 거래대금이 이렇게. 거래대금이 이렇게. 오늘은 1%뿐이 못 움직였지만 종가 기준에요. 장중엔 6%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거래대금이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이라면 들여다볼 수 있다. 시가총액이 좀 작더라도 거래대금이 형성되면 들여다볼 수 있다. 다만 가급적이면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이런 변동성이 나오는데 무엇하러 1조 미만 종목을 들여다보냐는 거죠. 리스크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냥 결론적으로 3월 25일 날 상한가, 대한전선 3월 31일 날 상한가. 고수익 범위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실 수 있어야죠. 오늘은 다 준비를 했어요. 대한전선, 일동제약, SM, 그리고 KB금융까지 전부 교육을 잡아놨습니다. 내일 기준에서 대한전선의 기준 또 들여다볼 수 있느냐. 그 해답도 방송 내용이 있어요. 1월 이후에 상한가 종목이 총 몇 개요? 49개. 물론 이제 그중에 일동제약이 4차례의 상한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뭐 오토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오늘 기준에서는 어때요? 오늘 기준에서는 대한전선. 윤정두가 월요일부터 해서 3거래일 동안에 방송을 진행 못해드렸어요. 그죠? 몸이 좀 안 좋아서. 그 사이에도 노란톡에서는 이런 종목군들의 상한가가 진행이 됐습니다. 다만 이 종목군들의 시가총액 기준점 놓고 본다면 사실 상한가에 진입을 했더라도 좀 아쉬움이 남죠. 이왕이면 시가총액이 큰 종목. 그래서 이런 종목은 개별 매매 기준에서 설정할 수 있다. 노란톡에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개별 매매 기준에서 설정해서 들여다보셨다. 대한전선은요. 2조 3천억 상한가 가서 말씀드렸잖아요. 2조 3천억 원의 종목이고 거래대금이 3월 31일 날 얼마요? 3위에 놓여진 상한가에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 상승률 1위 거기에 거래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3위. 제일 중요한 거는 살 수 있었냐는 거예요. 살 수 있었냐. 오늘 기준에서도 다 오른 걸 왜 줘요? 그럴 수 있죠. 다 오른 걸 왜 줘요? 근데 일동제약은 기준 잡으면 어떻게 돼요? 일동제약 지난달 마지막 상한가 갔을 때가 언제예요? 2월 25일입니다. 이때 기준에서 샛별형의 기준을 설정을 해드렸었어요. 샛별형. 그 샛별형의 기준에 편입할 수 있는 구간이 얼마였냐면 38,000원 수준이었어요. 높게 잡아도 4만 원. 4만 1,000원 이렇게. 이게 이번 고점 얼마예요? 75,400원입니다. 그렇다면은 2월 3일 날 상한가에 2월 7일 날 상한가 그리고 2월 25일 날 상한가 가고 샛별형 뜨기 전에 흐름 요 흐름이었다면은 2월 3일 상한가일 때 2월 7일 상한가일 때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다 오른 걸 왜 주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변동성의 종목은 다 오른 데를 왜 주냐의 기준이 아니라 거래대금이 터졌느냐 그 기준을 놓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내일 기준에 대한전선이 추가적인 변동성의 확대가 나오려면 최소범위 얼마요? 최소범위 2억 주. 2억 주라는 거래량이 수반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일도 거래대금이 4천억 전후 수준에 놓여질 거예요. 4천억 이상. 혹은 그 전후. 2억 주 정도 터지면. 그렇게 되면은 시초가가 갭상승이 나올지 눌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초가 대비해서 대한전선의 흐름이 얼마야? 10% 시초가 대비 10% 이상의 변동이 나올 수 있다. 2억 주가 터지고 양봉이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차분히 교육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오는 걸 왜 주냐가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거래대금 터진 거예요. 다만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제한적이니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리스크 관리 어떤 식으로 해요? 지금 3월 마지막 거래일에 상한가가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매수 잔량 뭐 1,000만 주 이렇게 형성이 됐었는데 상한가가 들어가더라도 기준점 정확히 잡아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여기 지금 화면은 안 나와 있지만은 노란톡에 이제 막 인증화면 올릴 거 아니에요. 대한전선 상한가 와 감사합니다. 뭐 대한전선 상한가인데 이거 물량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한전선 상한가인데 절반 파나요? 중생 선생님 절반 파나요? 주린열공 선생님 아니 저는 그냥 다 팔았어요. 그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올라가는 종목 다 따라 잘 잡는데 잘 따라 붙는데 이 기준에서 차익 실현 범위를 놓치시잖아요.
상한가에서도 차익 실현을 우리는 한다. 언제부터? 15년 6월부터. 왜? 이때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30%의 변동성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요. 15% 플러스 마이너스. 이때하고 변동성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상한가 진입을 하면은 상따를 한다, 뭐 상한가 따라잡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차익 실현을 한다. 이게 기준점입니다. 그리고 상한가가 만약에 장중에 이탈되면 상한가 이탈되고 마이너스 2%의 전량 차익 실현을 한다. 만약에 대한전선처럼 상한가 진입하고 상한가 안 풀려요. 장 막판에 또 상한가 들어간 거고. 그렇게 됐을 때는 50% 이상 차익 실현하고 50% 미만의 물량만 오버나잇을 한다. 그 이후에 그러면 이길 시초가 혹은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 3%. 그러니까 상한가 가고 그 다음 날의 범위에서 시초가가 밑에서 시작되든 위에서 시작되든 또 고점을 이렇게 다시 높여주든 그 고점 대비 또 시초가 대비 3%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한다. 요게 여러분들 선배분들과 어떤 선배분들이요? 노란톡에 먼저 들어오셨던 선배분들과 윤정도와의 약속입니다. 이게 교육 교재예요. 근데 이 교육 교재 내용은 요 정도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내용을 갖고 있어요. 뒷부분에 더 보여드리고 더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펀더멘털적인 부분은요. 컨센서스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증권사가 대한전선에 대한 향후 전망치를 코멘트 자체를 보고서 자체를 내놓지를 않아요. 왜? 시장의 기준에서 놓고 볼 때는 아직까지는 검증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가총액은 2조 3천억인데 순이익 영업이익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매출은 뭐 일정 범위는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펀더멘털적인 부분으로 접근한 부분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아니다. 그렇다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슈.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거요? 뭐 구리 가격의 인상, 뭐 이런 부분 이슈죠. 사업 영역의 확장. 거기에 또 한 가지 이슈는 좀 말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유상증자 물량이 들어왔잖아요. 유상증자 물량이 들어왔는데 오히려 상한가를 걷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심리적인 요인으로 기준을 잡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귀담아 듣지 않는다. 심리다. 결국은 수급의 변동성의 기준이 설정된다. 그럼 수급을 한번 놓고 보자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터졌어요. 거래량이 터져서 따라 붙습니다. 거래량의 기준이 뭐예요? 거래량의 기준. 윤정도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하루 거래 대금이 2천억 원, 하루 거래 대금이 2천억 원 수준이 형성돼야 조여진다. 왜 그럴까요? 왜? 예전에는 1,000억 원의 기준을 잡아드렸는데 이 부분을 2020년 3월 이후에 2천억으로 잡아드립니다. 그런 이유가 2020년 1월 2일 날 거래대금은 5조 원이 안 돼요. 5조 미만 4조 7천억 정도.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대금이. 근데 이게 얼마까지 올라갔냐면요. 21년 1월 11일 날 딱 1년 만에 44조 4천억 10배 올라간 거예요. 10배. 그리고 지금의 거래대금은 얼마예요? 요 당시 대비해서 3배 정도. 15조 수준. 하루 거래대금이. 15조 원의 거래대금 속에서 2천억 정도가 수반되어야 20이 전후에 놓여진다. 내용이 어렵나요? 다시 정리해드려요. 하루에 거래대금이 2천억 이상이 형성이 돼 주어야만 전체 시장에서 거래대금 최상이 20이 전후에 놓여진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은 거래대금 2천억 넘으면 10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거래대금이 좀 더 수반되는 날에는 2천억 넘어야 한 20위 정도에 놓여져요. 거래대금이 최상에 있어야 거래가 많이 됐다는 거는 시장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됐다는 거죠. 거래량은 의미가 없어요. 거래량은 의미가 없습니다. 1,000원짜리 1억주 터져봐야 1,000만 원뿐이 안 됩니다. 1,000억뿐이 안 됩니다. 1,000원짜리 1억주가 터져봐야 1,000억뿐이 안 돼. 거래량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지금도 시장에서 보면은 거래량만 얘기하죠. 그러니까 교육을 제대로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래량의 기준이 아니라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는 거래 대금의 기준을 본다. 자, 그럼 2천억을 기준을 잡아드렸어요. 2천억 원을. 그 2천억 원이 터져야만 대한전선이 모든 시장의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오늘 3,900억 터졌거든요. 그럼 장 끝나고 나서 2천억 터진 걸 볼 거예요. 장 끝나고 나서.
그 전에 어디선가에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럼 2천억이 터져야 돼. 그건 아니죠.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 교육 기준은 이렇게 잡아놓습니다. 어떻게 해요? 교육 교재가 아까 보여드렸던 교육 교재 내용이 있어요. 어떤 거? 상한가에도 차익 실현을 철저히 한다. 그리고 이길 차익 실현 범위는 또 지킨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뭐 낱장으로 다 파일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9시간 교육 내용이에요. 9시간. 그거를 압축해서 여러분들께 일부를 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기 1번 화면 보시면 2천억을 기준으로 잡는다. 그리고 최근에 의미 있는 거래량 거래대금의 70% 수준을 잡는데 다만 전거래일의 기준을 잡을 때 80%. 예를 들어서 오늘 2억 8천만 주가 터졌단 말이에요. 곱하기 80%의 기준을 잡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88에 64, 8이 16. 그러면 2억 2,400만 주가 터져야 되는데 윤정도는 2억 주만 터져도 된다 그랬잖아요. 2억 2,400만 주의 기준이 아니라 2억 주만 터져도 된다. 왜?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 시즌이나 신풍제약처럼 2020년도 기준에 하루에 한 종목의 거래대금이 막 2조씩 터집니다. 한 종목이. 거래대금이 한 종목이. 코로나19 터지기 이전에 유가증권 시장 전체 거래대금이 5조 전후였는데 하루에 유가증권 시장에서 5조 전후였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유동성 확대되고 종목 하나가 2조씩 터져요. 이런 거래대금까지는 필요 없다는 거죠. 다음 날 또 2조가 터져.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2천억 기준을 잡고 최근에 의미 있는 거래대금의 70% 기준을 잡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꼭 70%가 아니어도 된다. 또 전거래일 80%가 아니어도 된다. 대략적인 거래량의 기준, 거래대금의 기준만 설정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약 4천억 전후 정도 수준, 그렇게 돼서 2억 주 정도만 되면 대한전선은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동제약도 똑같아요. 일동제약도 막 1,500만 주, 1,600만 주, 1조씩 막 거래대금 터진다면 1조 이상. 그럼 내일도 1조 막 터져야 돼? 아니란 얘기지. 그렇게까지는 거래대금이 형성될 수는 없다. 매일매일.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거래대금의 기준을 설정한다. 그 내용입니다. 나머지는요. 지금 이 시간에 이걸 다 할 수 있어? 못하죠. 이 자료 받고 싶죠. 이 자료 하지는 못하는데 이 자료. 예를 들어서 와 거래대금 2천억 터져야 된다. 이렇게 낱장. 이거 한 장씩 이렇게 보면 어렵잖아요. 한 장씩 따로따로 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또 기준이 뭡니까? 100만 주의 기준을 예를 잡았을 때 이 기준인데 그럼 2천만 주 기준 잡으면 어떻게 돼요? 2천만 주. 2천만 주가 아니라 2천억 원. 응? 2천억 원. 2천억 원이면은 9시 10분까지 10%. 9시 반까지 20%. 10시까지는 30%예요. 이 거래량이 실리고 양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한전선은 거래량이 안 실렸습니다. 안 실렸어요. 일동제약은 25일 날 실리면서 보합에서부터 상한가를 간 거고. 결론은 10시부터 11시까지 기준. 10시부터 거래가 대량으로 터집니다. 대한전선이. 그때 기준이면 그럼 10시면 얼마? 30%죠. 그러면 2천억 기준에 30%면 600억 원. 그리고 12시 기준이면 40%고 11시면요. 35%. 700억 원. 600억 원에서 700억 원의 기준에 거래량이 터지면 그리고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다. 이해되세요? 최대 얼마까지 따라붙는다고요? 최대 상승폭은 1조 이상짜리, 1조 미만짜리 또 나눠줍니다.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는 최대 10%까지 따라붙는데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최대 15%까지 따라붙는다. 다시 얘기해서 2조가 안 돼요. 상한가 가서 2조 3천억이 됐으니까 2조 원이 안 되는 종목입니다. 그러면은 1조 넘는 게 273개 종목인데 2조 원이 채 안 되는 종목에서 거래대금이 오늘 장중에 10시 넘어서부터는 쭉쭉 뻗어 올라오더니 10위 안에, 5위 안에 그냥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거래대금 최상위 10위, 5위 이렇게 최상위로 치고 들어왔다. 특별한 케이스로 보는 거죠. 이해되세요? 일동제약이 상한가 간 날 거래대금 1위였어요. 2,400개 종목에서 1위. 마찬가지로. 그러면 11시까지 기준에 700억 기준을 잡았습니다. 700억. 그죠? 2,000억에 35% 700억의 기준을 잡았고 11시까지에. 그리고 이 종목은 주가가 얼마였어요? 그 밑에서 보면은 대략 조금 올라왔다고 치고 1,500원이라고 잡으면 700억이면 얼마요? 7천만 주면 얼마? 7천만 주면 얼마?
1,500원. 아, 7천만 주가 아니라 5천만 주만 잡아도 되겠구나. 5천만 주면 얼마? 5천만 주면 750억이 됩니다. 5천만 주가 터지고 양봉이면 따라붙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변동성 거래대금의 기준입니다. 이거 9시간짜리 교육을 지금 어떻게 다 해? 결론은 그러한 거래량이 터지는 기준을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는데 이 검은 색깔 줄이 1,500만 주예요. 1,500만 주면 어떻게 돼? 벌써 이것만 해도 2천만 주, 2,500만 주입니다. 10시 한 20분 기준에 2,500만 주 터져요. 거기에 또 1,500만 주, 얼마나? 4천만 주가 터져요. 요 자락이 4천만 주 터진다. 여기서부터 거래가 빵! 이게 10분 봉이에요, 10분 봉. 응? 10분 봉. 10분. 다시 보실까요? 거래 딱 터지는 이 시점. 10분 만에 이만큼이 터져요. 500만 주 이상이 터져요. 그러더니 1,500만 주 이상. 이게 한 700만 주 터진 거죠, 그러면. 그러더니 여기서 한 1,600만 주, 1,700만 주. 그럼 15분, 20분 이후 동안에 시장에서 급격하게 거래대금 최상위로 치고 들어오는데 이걸 못 봐?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요 자락에서 빠르신 분들은 1,550원, 그리고 1,600원, 또 1,650원. 1,650원의 마지노선이 이게 15%의 기준이 될 거예요. 15%대가 1,650원까지. 그러고 나서 종가는 얼마야? 1,850원. 얼마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거의 20% 혹은 10% 이상의 수익. 일동제약도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시고 변동성 매매하는 뭐 최근 들어서 어떤 거 있어요? 남선알루미늄, 오토엔 똑같은 기준입니다. 매직 시그널에 매수 사인이 들어오고 이게 뭐라 그랬어요? 소나 모멘텀 차트의 이동평균선 기울기에 대한 선행 차트입니다. 그 선행의 흐름에서 매수 사인이 나오고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의 흐름이다. 편입 매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와 상한가 감사합니다. 상한가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해요? 상한가에 50% 차익 실현, 이탈돼서 2%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 50% 이상 차익 실현했는데 이탈이 안 됐어? 그럼 땡큐. 어떻게 해? 50% 차익 실현하고 이탈이 안 되면 이 길로 넘어가는데 4월 첫 거래일에 편입 물량에 50% 갖고 갔던 물량, 그 물량이 시초가 혹은 고점이 형성된 이후에 마이너스 2, 3% 밀리면 차익 실현. 시초가가 어디서 시작됐든 양봉의 흐름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 내일 거래량의 기준 2억 주로 잡아드렸잖아요. 2억 주. 이렇게 되면은 지금 뭐 1,800원대지만은 2억 주가 터지면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얼마? 약 4천억 원의 정도의 기준이 됩니다. 4천억 원. 이해되세요? 그렇게 되면 시초가 대비 10% 이상의 등락 범위가 나온다. 자, 정리해드립니다. 결론은 이야기를 듣고 나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모르실 수 있죠. 이게 지금 35년 노하우를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9시간 이상의 교육 그거를 다시 듣고 다시 보고 다시 듣고 다시 보고 다시 듣고 다시 보고 이렇게 해서 내 걸로 만들어서 윤정두가 10시, 11시에 아무 말씀 못 드려도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직접적으로 매매 기준을 잡고 수익의 범위를 잡아내는데 여러분들은 캔들로 잡아냈다 오늘? 캔들로 잡아냈다 오늘? 에이 말이 안 되죠. 청거리를 대비해서 거래가 없는데. 거래의 기준은요. 다시 말씀드려요. 5MA, 20MA 5개의 캔들과 20개의 캔들의 평균 거래량이면 거래량 주가면 주가 그 이동 평균선을 거래량의 기준에 넘어서고 양봉일 때 기준을 잡습니다. 근데 넘어서는 게 평상시 너무 거래가 없었다면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2,000억의 기준을 잡아드린 거예요. 2,000억의 거래대금 그리고 5MA, 20MA 그리고 터져 있는 거래대금의 이 길 혹은 이후의 흐름에서는 어떻게? 이 거래량 거래대금의 70%의 기준. 복잡하세요? 오케이. 복잡하시면 결론은 이거죠. 어떤 거예요? 이 자체가 지금 복잡하고 어렵다. 당연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상한가 잡아내서 나 수익 났어요. 자랑하고 싶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교육 내내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QR코드가 교육 내내 떠 있습니다. 그 정도는 능동적이셔야죠. QR코드 찍고 비밀번호 3333 누르고 들어오셔서 불기둥, 교육의 힘, 불기둥 자료 주세요. 그럼 윤정도는 방송 끝나고 막 뛰어가서 22시 30분부터 추가 교육을 해드려요. 왜? 4월 첫 거래일에 또 불타는 금요일에
그냥 대한전선처럼 상한가 나올, 일동제약처럼 상한가 나올 그런 종목을 교육을 잡아드리고 제가 이동하는 시간, 방송은 9시 50분에 끝나잖아요. 그럼 22시 30분 그 이동하는 시간 동안에 불기둥 마스터님이 여러분들 일동제약 잡아드리고 그렇게 했던 불기둥 마스터님이 그냥 추가적인 노란톡 교육을 또 해드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 들어와 계셔야죠. 교육을 먼저 받고 수익을 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언제 교육을 다 받을 거야? 수익을 먼저 내십시오. 수익을 먼저 내셔서 내일장 공략주 가지고 불기둥 가지고 수익을 먼저 내신 이후에 그 수익이 너무나 맛있고 맛깔스럽고 나도 계속 내 스스로가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교육자료 무료로 드린 부분 그 교육자료를 공부를 하세요. 그렇지 않고 내가 지금 공부해서 무슨 뭐 하버드 대학 갈 거 아니고 주식학 박사를 딸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 오셔서 가만히만 계세요. 그럼 노란톡에서 장중 내내 또 주말 내내 또 심야 시간 내내 24시간 내내 노란톡방 교육해드려. 그리고 불기둥 종목 포착해서 그냥 오픈해드려. 그리고 여러분들은 수익만 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따만한 화면으로 전체 화면으로 QR코드 보여드릴 겁니다. 보여드리면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교육의 힘 주알2 자료 주세요. 그러시면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거래대금 자료 그리고 뒷부분에 나올 추가 교육 자료 전부 다 드릴 겁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자, 방 안에 들어오시면요. 교육의 힘, 주알2 자료 주세요. 지금 보니까 보통 때는 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은 또 잘 부탁드립니다 하니까 다 잘 부탁드립니다. 복사해서 그대로 올리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교육의 힘, 주알2 자료 주세요. 그럼 오늘은 거래대금 자료하고요. 추가적으로 여러 자료를 또 드릴 거예요. 지금은 이제 KB금융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KB금융 이후에 일동제약 잡아드리면 그 일동제약에서는 추세교육까지 있단 말이에요. KB금융에서는 이제 캔들 교육,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겠죠. 이 KB금융은 두 단원으로 나눠서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 잘 보시면은 와우 캔들 무지하게 많죠. 이 캔들. 극대형주의고 변동성이 제한적인 종목일수록 캔들 하나만 놓고 보시더라도 다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린 날짜가 3월 17일입니다. 그 이전부터 뭐 충분히 금융지주사 들여다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당시 기준에 이제 뭐 장학형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요 당시 가격 기준이요. 5만 원대예요, 5만 원대. 예, 5만 원대. 그리고 추가적으로 3월 23일에 야간 교육에서도 추가적으로 교육을 잡아드립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죠. 추가적으로 교육을 이렇게 잡아드립니다. 장학형의 기준 혹은 망치형의 기준 여러 가지의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그 부분이 이 흐름이에요. 이 흐름. 조금 이따 이제 뭐 캔들 교육 다시 한번 잡아드릴 텐데 이거 지금 장학형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 직원분이 장학형으로 설정을 해놨어요. 배운 것처럼 망치형보다는 장학형으로 보자. 그래야만 장학 확인형의 기준을 또 잡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한 가지 더 놓고 보실 부분은 뒷부분에 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윗꼬리가 있어요. 음봉에. 그러면 윗꼬리는 몸통으로도 우리가 설정을 한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럼 완전한 장학형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1차적으로 망치형의 기준에 거래가 수반되어 있는 흐름 첫 번째로 보시고 꼬리 무시하고 장학형의 장학 확인형까지 그렇게 해서 설정해서 놓고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나머지 뭐 망치형의 기준 될 수 있고요. 여기서 망치형으로 안 보고 장학형을 보는 이유가 우리가 망치형 배울 때 편입 구간의 설정 범위를 여기까지로 잡아드렸습니다. 앞전 캔들의 최고점까지.
근데 장악형의 기준이 잡히면 어떻게 되냐면 장악형의 4대 천왕 캔들 별 3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장악 확인형의 역시 별 3개짜리. 그럼 여기까지 전부 편입 구간이 됩니다. 여기까지. 마찬가지예요. 일본 기준에서 장악형이 형성됐는데 아쉽게도 거래량이 조금 밋밋했단 말이에요. 장악형이 형성됐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장악형이 거래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봉이나 월봉의 기준에서 대처하면 된다. 끊임없이 나와요. 끊임없이. 뭐가? 4대 천왕 캔들의 매수 기준 사인이. 펀더멘탈적인 부분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를 드렸습니다. 예? 지금 이거 다시 보여드리면은 뭐 상당한 거죠. 지금 뭐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가 올해 기준에서 4조 7천억 예상합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시가총액이 지금 25조, 26조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저평가로 인식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급격하게 실적이 급격하게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아요. 그만큼 금융감독기관이 조절을 잘 해주고 있어요. 조절을. 오늘 기준에 31일 기준에 노란톡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매직 계산기를 올려드립니다. 노란톡에. 올려드려서 뭐라고 잡아드리냐면 현재가가 61,200원인데 61,800원인가요? 900원인가요? 이 가격이 하여간에 최근에 20거래일의 고점이에요. 20거래일의 고점. 그 고점을 넘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전체적으로 추세도 나쁘지 않고. 다만 거래대금이 다소 이제 밋밋했단 말이에요. 오늘. 장 끝날 때까지 결국은 거래대금 좀 밋밋했는데 결론적으로 그 흐름 속에서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를 가져가셔야 된다. 고점을 넘길 때 기준에서도 편입의 기준. 말도 안 되게 시가 저가까지 밀리게 돼도 뭐 시가가 저가니까요. 밀리게 돼도 편입의 기준. 3분의 1, 2분의 1 조정?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6만 원에 6만 1,500원. 3%도 안 되잖아요. 이 등락 폭이. 그래서 이건 의미가 없지만 어쨌든 전체 기준이 전부 편입의 기준이 설정된다. 왜 그럴까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뒷타임에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아주 자세히 드릴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의 기준은 매집의 범위와 캔들의 기준과 갭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캔들의 범위는요. 캔들의 범위는 요거 보시면은 변형, 샛별형의 기준이 형성돼 있어요. 근데 뭐 변형, 샛별형의 기준 크게 뭐 의미 부여하지 않고 그다음에 상승 장악형의 기준도 거래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거 장중입니다. 장중. 어차피 거래량이 비이성적으로 터져가지고 이걸 넘길 가능성은 제한적이니까. 대형주는 개장 초에 강세를 떼어야 추세 강화가 나옵니다. 장중에 뭐 재료 나왔다고 대형주가 출렁거리는 경우는 드물어요. 결론은 이 초록 색깔 봉을 하나 만들어놨죠. 이게 뭐냐면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만드는 거예요.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갭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기본적인 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캔들의 몸통과 몸통의 빈 공간을 우리는 갭이라고 합니다. 실전편에서는 만약에 캔들과 캔들에 이렇게 생기면 다시 그려드릴까요? 중간에 몸통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 갭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그래서 캔들 제대로 안 배우신 분들이 갭이 없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갭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종가가 여기였잖아요. 시초가가 여기였습니다. 갭 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밀려서 갭이 메꿔진 것뿐이지 갭은 발생됐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기초 내용도 갭에 대해서 교육만 몇 시간? 9시간이야. 그러니까 방송에서 다 배울 생각하지 마시고 22시 30분 야간 교육이라든가 노란톡에서 24시간 교육 또 불기둥 마스터님 삼고초려에서 모셔왔다 그랬잖아요. 장중 내내 교육 이런 부분을 가져가셔야죠. 결론적으로 갭이 발생될 때 돌파갭이라는 거는요. 이런 내용이에요. 고점이 이제 일단 형성이 됐는데 밀려 있다가 다시 돌릴 때 요 앞전의 고점을 넘기는 요 기준을 돌파갭이라고 설정을 합니다. 앞부분의 흐름을 돌파하는 기준. 그럼 급진갭이라는 게 뭐냐면 갭의 종류를 4가지, 총 이제 성골 반전까지는 5가지로 형성을 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돌파갭과 급진갭, 그다음 성골 반전, 그럼 별도. 급진갭은 뭐냐? 그럼 이렇게 해서 갭 상승이 나오고 또 갭 상승이 나오는데 이 앞부분에 여기는 그 앞전에 고점이 있었다 해서 돌파를 한 돌파갭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신고가 랠리 계속 나올 때 있죠. 이거는 급진갭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한 게 급진갭이라는 게 직역을 한 게. 힘이 굉장히 세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급진갭은 중간갭 혹은 측정갭이라고도 불리고 예상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어디서 나오는 내용이냐면 윤정도가 잘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기본적인 갭에 대한 교육 자료가 인터넷에 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금융투자협회에서. 이게 뭐냐? 금융투자협회가. 여러분들 자격증 시험 보는 거. 증권사나 금융권에 계신 분들이 자격증 시험 보는 거 있죠? 그냥 국가고시는 아니잖아요. 그 자격증을 볼 때 문제를 내는 협회. 금융기관에서 돈을 출자를 해서 만든 교육협회.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거기는 이제 기술적 분석만이 아니라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조금씩 배우고 나머지 이제 뭐 법한 같은 문제들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다 배우겠죠. 금융 관련된 종사자분들이 배우셔야 될 내용. 그러다 보니까 깊이 있게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결론은요. 우리나라의 모든 도서에 갭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우리나라의 모든 도서에 자기가 쓴 것처럼 해놓고 결국은 이렇게 써놔요. 예상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 거 그대로 훔쳐다가. 그럼 결론은 목표 주가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윤정두가 35년 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설정을 잡아놓은 거예요. 급증계뿐만 아니라 돌파갭이 발생됐을 때 그 어마어마한 힘의 강도, 그 힘의 강도를 감안했을 때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지금 이거 설명 다 못 드려요. 지금 빨리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갭 자료 주세요. 아니 능동적으로 갭 자료 주세요. 이게 이 뭐 4페이지뿐이 없을 것 같아요? 급증갭의 목표 주가 설정하는 이 네 가지 페이지뿐이 없을 것 같아요? 갭에 대해서 차분히 설명돼 있고 전체가 다 나와 있겠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동영상 교육까지 돼 있는 그 링크까지 다 무료로 드릴 거란 말이에요. 전부 무료로. 그렇게 해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배우셔서 수익을 내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지금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윤정두가 갭이 발생됐습니다.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1차 범위를 단순 목표 주가로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53,000원에서 이게 얼마예요? 58,000원이라고 기준을 잡으면 5,000원 범위죠. 그러면 63,000원이 1차적으로 갭에 대한 목표 주가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한 일봉이 아닌 주봉, 월봉에 대한 갭에 대한 목표 주가라든가 이런 범위를 스스로가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1차 목표 주가, 2차 목표 주가 있단 말이에요. 등락 범위의 기준이냐, 퍼센테이지의 기준이냐. 그것도 로그 차트로 보면 편해요. 근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익 내신 다음에 공부하셔도 늦지 않는다. KB금융을 지금 단기 변동성으로 갭이 떴어요. 끝내줘요. 캔들이 망치형이 떴네요. 끝내줘요. 장악 확인형이 떴네. 끝내줘요. 이렇게 해서 KB금융을 들어갈 거예요. 그래봐야 이 변동률이 얼마나 나온다고? 얘는 변동성 매매가 아니고 추세 매매입니다. 대주주의 비중이 어마어마해요. 유통 물량이 얼마 안 돼요. 외국인과 연기금 합산을 해가지고 90%에 달하는 그런 물량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개인들의 물량을 이렇게 또 뺏어갔어요. 1,200만 주. 그런데 외국인으로 따지면 외국인은 뭐 1,900만 주인가 뭐 그렇게 될 거예요. 결론적으로 저 매집에 대한 부분은 뒷부분에 다시 보여드릴 텐데 여기서 보시면 뭐가 있어요? 상승 장악 확인형. 그죠? 이거는요. 하락 잉태 확인형. 요거. 하락 잉태 확인형. 차익 실현 범위 어디? 캔들의 패턴상으로는 여기에서 차익 실현 범위를 잡습니다. 캔들의 패턴상으로는. 우리가 배운 변동성 기준에서는 이런 데서 차익 실현을 하죠. 어찌됐건. 그 하락 잉태 확인형에 대해서도 지금 설명드리면 늦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약속을 해드릴게요. 캔들 4대 천왕 출석 체크를 하시면 잘 들으세요.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의 힘, 주알투, 캔들 4대 천왕 자료 주세요. 그러면 요 자료들 있잖아요. 요 자료들을 도서 한 권입니다. 윤정두가 직접 집필한 도서 한 권을 통째로 무료로 드립니다. 무료로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동영상 총 16시간짜리 중에서 캔들 교육 동영상 2시간짜리를 오늘 22시 30분에 윤정두 추가 교육 시간에 그때 2시간 분량의 동영상 교육 자료까지 무료로 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락 잉태 확인형에 대한 기준 그리고 다시 상승 장악 확인형의 기준. 요 기준. 요 기준이 떴을 때 편입을 살 수 있었어야 되고 편입 기준 이후에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편입할 수 있는 범위인지를 설정하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캔들 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캔들 빨리 하시고 그 다음에 요 누적 수급 있죠?
개인들이 1228만 주를 뺏긴 건데 실질적으로는 기관들도 매도가 있어요. 응? 요거 2007년도 도서 자료예요. 2007년도 도서 자료인데 야간 교육할 때나 온라인 교육할 때 또 무료로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 받아가십시오, 오늘. 응? 외국인들 1950만 주 편입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지금 4% 수준이에요. 4%대. 외국인들이 5만 7천 원 수준의 4%대 물량을 매집을 했다. 창구는 이런 창구에서 기준이 잡힌다. 결론적으로 이 매집 비율만큼의 등락 범위가 형성된다라는 것을 2007년도에 도서자료에 벌써 이미 넣어드린 거예요. 윤정부가. 이것도 복잡하죠. 그럼 노란톡에 계시면 돼요. 여기 써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외국인의 매집 규모가 1925만 주인데 이게 4.67% 정도 된다. 응? 대략적으로 4억 2천만 주대인가 이렇게 되죠. KB금융이. 그렇게 해서 이러한 매집이 진행돼 있고 이 매집의 기준점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는 이런 가격대가 설정이 된다. 이 노란톡에 다 교육으로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교육해서. 주요 주주 지분은 이렇게 하면 외국인 지분까지 87.58인데 여기에 빠진 거는 12%대 12.5%에 빠진 물량은 뭐다? 기관과 개인입니다. 그럼 기관이 많겠어? 개인이 많겠어요? 또 개인이 갖고 있더라도 성향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종목에 지금 매집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왜? 금리 인상을 앞두고. 결론적으로 거래대금 부분이 이자락에서 제한적에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거래대금은 충분히 역대급입니다. 거래량이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실 때 착시 현상이 나는 거죠. 왜? 이 밑에 가격에서의 거래량이니까. 얘는요. 위에 가격에서의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으로 보시는 거예요. 거래대금 충분히 실린 상태에서의 추세 강화 범위. 월봉 기준에 망치형의 기준. 그 이후에 그러면 여기까지 편입의 기준. 또 어떤 캔들이 뜨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망치형의 기준도 여러분들이 배워가셔야 돼요. 어떻게? 2시간짜리 동영상 교육 자료. 그리고 또 어떤 거요? 도서 한 권 통으로.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KB금융에 대해서 금리 관련된 내용으로 추가적인 교육을 할 거예요. 일단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야 되죠. 선착순 100명인데 벌써 80명 이상 들어와 있어요. 자리가 없어.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야 되겠죠? 전체 화면으로 QR코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QR코드 찍고 비밀번호 누르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뭐 KB금융 빠르게 진행을 해드리고 뒷부분에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일동제약하고 SM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일단은 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포트 채우시고 수익을 내시는 게 중요하죠. 또 대한전선처럼 상한가 가는 종목 잡는 게 중요하죠. 그 방법은 뭐 별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QR코드 찍고 노란톡에 들어와만 계시면 그럼 윤정부가 알아서 다 해드릴 거 아닙니까? 지금 금융지주사는 금리 인상 관련돼서 무조건 보셔야 되는데 금리가 인상돼서 예대 마진의 증가 때문에 수익이 나올 수 있다.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뭐 한 3번째 정도? 그럼 뭐가 있습니까? 금리 인상 기준에서 두 번째 요인은 뭐예요? 첫 번째 요인은 뭡니까? 두 번째 요인은 채권 가격의 하락, 채권 수익률의 상승입니다. 채권 수익률의 상승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에는 금융지주사와 보험사가 움직여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모니터링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TV를 봤더니 누군가 나왔어요. 누군가 나와가지고 금리 인상되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뭐가 나왔냐면은 보험주가 강세를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주가 강세를 띄니까 금리 인상하는데 왜 보험주가 강세를 띄죠?
대답을 못하는 거야.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간단합니다. 금리를 인상을 시키게 되면요. 예대 마진의 경우는 예금과 대출의 마진율을 얘기하잖아요. 예금과 대출의 금리 격차. 그거는 금융감독기관이 제재를 합니다. 그래서 뭐 금리 올렸다고 막 예대 마진을 증가시키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보험사도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예대 마진이 아니잖아요. 채권 수익률입니다. 채권 수익률. 채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쪽이 어디예요? 금융지주사, 보험사. 그렇게 해서 금리 올릴 땐 금융지주사, 그다음 보험사, 그리고 나서 증권사가 움직입니다. 왜? 전체 시장이 좋아지니까. 왜? 경기가 좋아져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대출의 증가입니다. 어떤 대출? 기업 대출의 증가입니다. 에? 금리를 올리는데 대출이 증가해요? 그럼 교과서적인 내용을 잘못 아시니까 그런 게 무슨 얘기냐면은 금리를 올리면 대출이 감소해야지. 그게 아니라 바닥금리에서 단계별로의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한 방에 뭐 5% 이렇게 올린 금리 인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대출이 증가하고 그 부분에 대한 수익률이 증가하는 거죠. 예대 마진의 증가가 아니라 대출의 증가, 그다음 채권 수익률, 그리고 예대 마진도 일부는 영향을 주죠. 근데 금리는 어떻게? 지속적인 인상을 지금 예고하고 있죠. 그만큼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경기가 그만큼 살아나고 있다. 금리를 올린 거는요. 2000년대 이후에 요자락. 딱 3번이에요. 요자락. 그리고 지금 아니 그 3번의 기준에 금융주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만 보시면 되잖아요. 기술주, 성장주도 금리 올릴 때 어떻게 돼요? 성장주가 금리를 올리면 성장을 못해요. 웃기셔.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그만큼 경기가 좋다는 거죠. 경기가 굉장히 무지하게 좋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가 시장을 견인합니다. 나스닥의 지수 어마어마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요자락을 땡겨서 보여드릴 거예요. 요자락을. 땡겨서 보여드리면 저자락 기준에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나스닥은요. 35% 이상 움직입니다.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그 기준에 36%. 그때 금융지주사, 신한지주는요. 우리나라 지수 99% 올라올 때 어떻게? 228%. 지금 생각하면 별로 변동이 없네? 아니에요. 이 당시는 변동성이 큰 장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 수익률 대비 아주 급격하게 등락 범위가 나오진 않아요. 거기에 이거는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이죠. 그럼 금리가 인하되기 전까지 2007년 9월에 인하를 합니다. 금리를. 그래서 글로벌 시장은 2007년 10월에 고점을 찍고 우리나라는 11월에 고점을 찍어요. 그 기간 동안에 코스피 174% 올라올 때 348%. 금융지주사가 그렇게 못 갈 것 같은데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서 2차적으로 금리 올릴 때 언제예요? 2015년 12월이죠. 2015년 12월부터 금리를 올렸단 말이에요. 2018년까지. 결론적으로 그 기준에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93%. 또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은 얼마? 43%. 그리고 KB금융 얼마요? 150%. 변동성이 더 커진 거죠. 예전보다. 유동성이 더 커졌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에서의 흐름을 기준 잡아드리는 거예요. 채권 수익률 어때요? 이거는 일봉이고 일선이고 얘는 월선이죠.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에 채권 수익률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채권 가격의 하락, 채권 수익률의 증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와 금융지주사의 수혜. 그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뭐 금융지주사가 예대 마진의 증가 그건 다 듣는 얘기잖아. 그거 가지고 KB금융사 아니죠. 결론적으로 KB금융의 흐름은 지금부터 해서의 금리 인상 최고점까지의 지속적인 랠리, 시장을 견인하는 랠리, 시장 대비 최소 2배에서 5배 수준의 랠리 그렇게 움직인다 말씀드립니다. 자, 주식 알고 투자 주알투의 윤정두였습니다.